인사드리겠습니다.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성명현 아이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강의를 맡게 됐는데 그나마 이제 주제가 저한테 좀 도움이 되는 강의라서 PT를 아침에 20분 만에 짰어요. 20분 만에 짰는데 짜면서도 그냥 진짜 간단 명료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핵심을 전달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고요. 일단은 급강이니까 약간 어버버 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지방사업자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방사업자 관리 요령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뭐 지사로 출근하시는 저희 사장님들처럼 이제 계신 분들도 있고 부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제품을 드시면서 이제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좀 만들어 왔던 강의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쪽으로 가야겠죠? 네.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고 자기 향상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통칭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이제 고객을 만나러 갔었을 때나 또 이제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이제 사업을 바라볼 때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내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갔었을 때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저에 대한 모습 뭐라고 할까요? 신뢰감 또 이런 모습들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때 좀 많이 활용을 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단어라기보다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막 고객분들이랑 막 케어를 하다 보면 이 시즌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아, 내가 먹고 효과를 보면 내 주변에 소개할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일부러 쳐냅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분들이 효과를 보셔야 결국에는 그 효과가 그런 소개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케어를 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려고 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사업적인 이미지들을 좀 보이려고 했던 건 친근하면서도 그분들한테 결국에는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저희가 케어를 많이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판매 위주로 하는 사실은 사업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판매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나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 쓰는 게 결국은 저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지금까지 이바지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속 케어가 가장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고객분들한테 신뢰감을 좀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객분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아 얘네가 그냥 어리지만은 않구나 또는 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케어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좀 프로그램이 있고 좀 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습을 좀 갖추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봤었을 때도 처음에는 경계심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막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든 첫 인상 때 저는 가장 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꾸준히만 하면 되더라고요. 일단 그런 모습들이 첫 번째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표정 관리랑 말투겠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20, 30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는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만나는 연령층을 뭐 어떻게 만나든 결국에는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투나 표정,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경계하고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가서 막 그런 분들한테 뭐뭐 했어요 막 이런 거보다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그리고 뭐뭐뭐 하려고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끌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정확하고 딱딱 끊으려고 이야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저도 막 말 끊거나 아니면은 당황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에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보이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나중에 우리를 따라오고 믿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컸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했던 모습들, 표정들, 제가 당황하는 표정, 뭐 긴장하는 표정 이런 것들을요 보고 있어요. 진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뭐냐면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네, 네, 네 이럽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싹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해요. 근데 웃긴 건 그게 안 들리고 싶어도 다 들려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인간 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전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이 되게 짧다고 하잖아요. 세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뭐 아는 얘기고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도 그 이런 모습들을 참 이런 행동이나 말투나 표정을 보면서도 저한테 들어오는 말들이 참 많았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경계하고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님께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너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약간 발랄한 편이잖아요. 그래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가벼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진중해져야 되고 약간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모습들을 이제 미팅 갔었을 때나 또는 고객 케어할 때만큼은 최대한 많이 자제하고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것 고객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첫 번째.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되게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가져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미팅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되돌아보고 이전에 했던 것들을 또 피드백을 받아보고 이러면서 좀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스폰서님한테 항상 들으면서 그룹장님을 항상 지켜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뭐냐면 지는 듯 이기는 것. 저희 그룹장님께서 보시면 막 크게 막 소리치거나 막 윽박지르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세요. 그리고 항상 다 들어주시면서도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그룹이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또 끌어가시고 또 항상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면서도 저희한테 결국에는 성장해야 된다.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도 미팅을 갔었을 때 처음에는 고객들한테 끌려다닌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처음엔 이랬어요. 그래도 제품 한 세트라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제품을 잘 드시게끔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막 이제 투정을 하거나 또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냐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못 먹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드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려워하면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모습들이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점 이분들을 저희가 원하는 패턴대로 한 발 한 발 바꿔갔어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숙인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럴 수 있지만 그분들이 나중 돼서 저희가 했던 모습들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스폰서님들이 진짜 많이 참고 이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는 막 숙이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보시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점점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그분들이 소개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잘하실 수 있다. 용기 불어 넣어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결과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갔던 게 저희가 했던 가장 큰 노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이제 팀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조금 빨라요. 빠른데 너무 빨리 끝날까 봐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네. 사업적 목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객 케어를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케어 집중 또는 판매 위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거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게 우리는 사업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동을 시키고 접목을 시켜 나갈지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케어를 하다 보면 또 케어에서 어떻게 사업적으로 끌어내야 되고 또 이제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는 미팅을 갔었을 때 꼭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고 뭐 오토십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또 추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가거나 또는 이제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저희가 그런 가장 크게 막히는 게 사실은 가격적인 문제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지 이런 것부터 고객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관심이 있어서 막 물어보면 가격을 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가격을 이야기하고 나면 고객들 반응이 어때요? 비싸요.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생각들이 상황이 생겨나는데 그게 이제 소개를 해주시거나 그 전달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한테서 끝나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 다음 기회가. 그 사람이 막 생각이 확고하지 않는 이상.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제 저희한테 연결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는 방법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객이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거나 궁금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가 꾸준히 연락이라도 해볼 수 있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전할 수 있냐면 제품이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고객들이 원하는 답변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어떤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제품을 먹으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끌어내면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반대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확률 게임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했었고 상파라고 하잖아요. 상파를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또 가족들 사이에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부터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체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건 연동을 어떻게 시키지? 연결을 어떻게 시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사업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점점점 범위수를 넓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되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게 이 사업적 목적을 가지는 거였어요. 사업적으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있다 그룹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그룹장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그 250명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상 딱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때는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소개하기만 기다리고 그분들이 이제 뭐 전달하기만 기다리고 그분들이 효과 보기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감나무 밑에서 감을 입 벌리고 기다린다고 하면 감이 떨어지나요? 가을 돼야 떨어지죠, 그나마.
근데 그 가을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린다고 하면 봄에 가을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저희가 그 과실을 얻을 수 있게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동을 시키려고 생각을 할지를 참 많이 방법적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가 좀 생각했던 사업적 목적이었고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방향성 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향성 제시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을 제일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고객의 아이가 어떤지, 뭐 결혼을 하셨는지, 또는 남편분이 어떤지, 시어머니가 어떤지, 또는 이제 주변 환경들이 어떤지, 또는 그 고객분의 성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한테 맞는 방향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말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만 생각을 하면 제 스타일대로 그냥 가면은 저는 그냥 주변에다가 자랑하라고 할 거예요. 나 살 빠졌어. 나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어. 뭐 당뇨가 좋아졌어. 고혈압이 좋아졌어.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훈 사장님, 예를 들어서 정훈 사장님 스타일이야. 그럼 정훈 사장님 스타일이면은 정훈 사장님이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예. 예, 조용조용 조곤조곤 딱딱딱 얘기를 하는 편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럼 정훈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하고 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 고객들이 참 다양했어요. 말을 틱틱틱 내뱉는 분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뭐, 그럼 그냥 이런 것 같아. 별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근데 이게 더 오히려 효과가 좋아요. 신기하게. 왜? 튕기는 것 같거든요. 왜? 근데 그 튕기는 것 같으면 호기심 자극이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가 약간은 처음에는 진짜 막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이 정도 이야기는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는 해주세요. 네? 이런 거는 좀 해주시면 그분도 관심 가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큰 건 저는 좋았던 게 울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고 그분이 그나마 육아 블로그에서 블로그 활동을 조금씩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분이지만 근데 그분이 막 자기는 내세워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남기기 시작을 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남겼는데 신기한 건 그 육아 블로그에서 갑자기 문의가 온 거예요. 문의가 와서 이제 그분은 자기는 상담도 못 하겠고 그랬으니까 제 번호를 남겨놓고 어디 블로그에서 봤다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정도만 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파트너를 또 만든 상황들이 생기고 또 이제 말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첫 통화 때 느낌을 좀 파악을 해요. 어떠냐면 이분이 막 자기 얘기를 하기 좋아해.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 또 사회적 위치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주변에 괜찮으시면 같이 관심 있으시면 같이 들어보실 분이 있으면 같이 들어보셔도 괜찮으세요. 일부러 툭 던져요. 근데 신기한 건 이분이 갑자기 이제 여수분이었어요. 여수분이었는데 이분은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인데 갑자기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친동생이 오고 또 주변에 자주 오는 동생이 왔는데 첫 미팅 때 그 세 분이랑 1대 3이 된 거죠. 1대 3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무조건 사업적으로 198을 생각하고 갔으니까 무조건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이제 198이 가장 저렴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198을 먹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신기했던 건 그 자리에서 198 3개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무조건 굽히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원하는 목표를 생각을 하고 갔는데 1대3의 싸움이라서 막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머릿속에서 팽팽팽 돌려야 되는 게 있어서 별의별 상황들이 다 부딪히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좋았던 건 그분들이 그래도 다이어트 경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 경험이 많으면 반대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것, 공감을 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다시 한번 막 끌어내고 그분들이 이제 제품을 체험을 하고 주변에다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초반에 미리 얘기를 해놔요. 가격 제시하실 때는 차라리 가격은 나한테 맞게끔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코치님하고 상담을 해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 토스를 하게끔 방향성을 잡아드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가격 근데 나는 198 먹었어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198 먹었다는 거를 어필해 주니까 반대로 고객분들도 오히려 좋았던 건 그분들이 198을 먹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198을 생각을 해요. 그분이 55만 원을 먹으면 또 그 다른 분한테도 55만 원의 얘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격적인 부분들은 저희랑 상의를 해라. 이렇게 방향성을 항상 잡아드렸었고 또 주변에 전달을 할 때는 소극적인 분한테는 저는 프로필 사진을 되게 많이 바꾸게끔 했었어요. 일부러 저희가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드리고 또 그 비포 애프터를 만든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고객분한테 전달해 드려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감량이 됐어요. 몸무게 감량이 안 되더라도 눈바디 감량이 너무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진짜 효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 프로필 사진 해놓으시면 대박 나시겠다. 일부러 자랑 막 칭찬도 하고 이제 부추겨요. 약간 부추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추기다 보면 고객분들이 아 한번 걸어볼까? 막 이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제 등떠밀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도를 시키죠.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희한테 연결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되게 다양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각자 성향에 맞게끔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전달을 했었을 때 아, 고객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사업적으로 결국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스폰서라고 막상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코치 입장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단어를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저희 위에 있는 선임 코치 아니면 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단어를 조금 바꿔서 전달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고객분들이 아 그렇구나 카운셀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 스폰서님들을 꼭 한 번씩 만나보고 싶게끔 만들려고 어떻게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막 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또 저희 20, 30대 지금 특장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는 기동성이 제일 좋아요. 네, 아직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막 가정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규제? 아무튼 약간의 지켜야 할 선들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미팅이 가능하고 또는 이런 거기 뭐 어디를 가야 된다. 뭐 저희 전국 방방 곳곳 다 돌아다니지 않나요? 제주도 가고 울산 가고 부산 가고 여수 가고 대구 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곳을 뛰어다닐 수 있고 열정이 넘친다, 패기가 있다. 이 정도가 저희의 특장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 결국에는 저희 위에 계신 스폰서님들이다.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그룹장님, 유양은 스폰서님, 고순명 스폰서님을 보시면 본인들이 더 뛰어다니시면서 저희한테 더 모범이 돼주시고 저희한테 단 한 번도 니네가
뭐 이렇게 해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니네가 돈을 벌어야 된다. 오히려 본인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시고 항상 고객 케어할 때도 저희보다 더 솔선수범 해주시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항상 PR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PR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적으로 다 들어오던 또는 사업적인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 스폰서님들이랑 미팅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이 바뀌게끔 하려고 했었고 결국 저희 스폰서님이랑 이제 미팅을 해보시다 보면은 스폰서랑 소통되지 않는 파트너는 결국에는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을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신다고 하면 일정을 잡아서 저희 스폰서님들이랑 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또는 저희 선임 코치님들이랑 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의 마인드를 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가고 제가 하는 스폰서님한테 하는 모습들이나 또는 행동들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면 나중 됐었을 때 제 파트너가 저를 티업을 하고 또 어리지만 제가 갔었을 때 뭐 카페 가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커피를 사려고 노력을 하지 파트너가 막 먼저 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원래는 요즘에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스폰서님이 시간 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차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래는 그냥 저희 조직 뭐 그룹 간의 예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쓸 수 있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파트너들도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익혀가고 복제해 나가는 게 스폰서 티업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조직의 문화가 생겨나고 이 문화가 점점점 파트너들한테도 내려간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시스템 참여라고 적어놨어요. 시스템 참여라는 건 저희가 막 시간을 내서 막 듣진 못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요즘은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로 계속 이제 강의가 올라가고 또 강의 들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지방에 계신 분들도 반대로 그분들만의 시스템도 구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작정 본인들이 듣고만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나중 돼서는 그분들도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될 거고 제품 전달 또는 보상 플랜을 풀어줘야 될 건데 자기들은 이제 하지를 않으면 이제 파트너분들이 하지를 않으면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막상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런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아 저는 못해요. 스폰서님이 해주세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가 아직 주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 그냥 파트너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시니어라고 했어요. 그럼 시니어가 성장이 됐어요. 그럼 그 시니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도전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자기가 시도를 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만의 이제 시스템들이 또 있어요. 대구 팀들끼리 다이어트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파트너분들을 또 소개를 하고 또 와서 이 대회를 참여하면서 사업적 마인드라든지 또는 제품에 대한 우수성 또는 이제 저희 제품들의 효과 효능에 대한 것들을 익혀가면서 그것들을 또 주변에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센터를 만들었을 때 이제 센터에서 시스템을 되게 많이 구축을 하고 스폰서님들과의 미팅을 많이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사업자 교육을 저희가 크게 막 전달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듣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여기서 나오는 상황들을 들으면 아 나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들고 또는 변화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적 마인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파트너가 들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 내가 들었을 때 필요하다고만 생각을 하고 전달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항상 뭐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주고 오늘 강의가 예를 들어서 누구야? 유한근 스폰서님이야. 그러면 유한근 스폰서님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 그러면 이 부분들이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보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그 파트너분들이 마인드를 조금 더 잡아가고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게끔 잡아주는 방법이고 사업적인 이제 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팀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저희 유학연 스포츠님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 지방 팀들이 생성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던 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팀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팀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방에 계신 파트너가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막 거기서 처음부터 그렇게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랑 자주 해주고 싶어도 저희가 미팅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서울에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내지 미팅을 하는 형태가 많아요. 근데 이 형태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파트너분들이 약간 이제 쉽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괜찮은 분들을 계속 빠르게 소개를 받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사업적인 부분들을 한번 전달해 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명단에 대한 부분들을 상의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 다음 과정에 대한 것들을 스폰서님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빨리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겨나면 그분들도 쉽이 올라가고 괜히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하면 진급에 대한 부분들부터 ABC에 대한 부분들 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한결 수월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쉽이 떨어지니까 그분들의 마인드 잡는 데만 급급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생겨나냐면 오늘 스폰서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하셔야 되고 성장을 하셔야 되고 또 교육을 들으셔야 되고 리더가 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가시기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마인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러세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또 이런 부분들부터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계속 반복된 도토리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송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생성이 되면 또 그분들과의 사업적인 뭐라고 할까요? 사업적인 계획이랑 구축이 가능한데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파트너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또 끌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지방 시스템들을 구축하거나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많고 하다가 약간 쉽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형성을 하는데 가장 먼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룹장님이나 유황스프님 얘기해 주시는 게 2대1 만들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제일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기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진짜 나무 한 그루라서 휘청휘청하다가 나중에 뿌리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3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면 단체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 휘청거려도 주변에서 받쳐줄 수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랑 숲이랑 보면 숲은 약간 구부러질지언정 나무가 한 그루가 구부러질지언정 뿌리가 뽑히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숲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고 책임감을 심어주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그분들한테 리더가 될 수 있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비전 제시를 참 많이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제품에 대한 비전 제시도 있고 저희 회사에 대한 비전 제시도 있고 저는 그룹에 대한 비전 제시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그룹이 어떤 그룹이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이다. 또 그룹장인과
저희 스폰서님들이 어떤 분들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비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비전 제시라고 해서 저희 스폰서님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은 리액션을 한다거나 제스처를 하면서 또는 이제 부가적인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를 좀 많이 붙이려고 했었죠. 약간 좀 진지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분들이 이래서 인간성이 있구나. 인간성이 높구나. 인간미 있는 조직이다. 그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저희 그룹과 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떨어졌을 때 저희가 다가가기가 한결 수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그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좀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는 게 한결 수월하고 비전 제시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파트너의 꿈과 원하는 것을 소통하고 이룰 수 있게끔 상상하고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파트너분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하고 상담을 해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저희는 꿈을 먹고 자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파트너분들의 꿈을 알아야 그 파트너분들한테 더 집중해 줄 수 있고 그 파트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령대면 사실 쉬워요. 근데 40, 50대 되면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쉽게 안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좀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가장 이루고 싶으신 게 어떤 거세요? 제 파트너분 중에 이제 보험 쪽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들들에 대한 생각을 참 크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잘 돼서 아들한테 코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뭐 또는 이제 가족분들 코드가 있다고 하면 남편 코드는 둘째 아들, 내 코드는 첫째 아들. 그렇게 해서 코드를 주면 나중에 상속이 돼서 그 코드를 가지고서 파트너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이제 또 그것들이 인쇄수익으로 내 아들들한테 주어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다양한 것들이 이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하는지도 삶의 질을 추구하는지도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아란스 선생님이 평범의 기준이 달라요. 저희랑 약간 저는 평범이라고 하면 그냥 차 한 대 그냥 아담한 뭐 쉽게 보면은 소나타 정도 탄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거지. 내 집 어떻게든 잘 갖춘 내 집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범한 거지. 근데 이제 아란 스폰서님의 이제 평범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래도 어릴 적 살아왔던 시대나 환경이 조금 그래도 부유하게 살아오셨던 부분들이 약간 있으셨었어. 그 이제 사촌 집을 가면 바닥이 대리석으로 돼 있는 집 약간 그런 집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차가 기본적으로 한 두세 대씩은 있어야 되고 네. 기본 만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집 평수도 최하가 50평 막 이런 그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나 스폰서님의 평범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랑 다르다고 막 다르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저분의 꿈을 따라가다 보면 내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그분들도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끔 하면 서로가 비전이 참 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하는 것들부터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좀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려주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고 유한근 스폰서님께서 제일 많이 해주셨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특히나 더.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미스가 살짝은 있었어서 파트너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신뢰를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복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더라도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저희한테 이제 마이너스적인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과연 말에서 실수를 한 건지 또는
서류상의 실수를 한 건지 또는 이제 전선상의 실수를 한 건지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실수를 한 건지 또는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편하게만 대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냉정하게끔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을 뱉었을 때 그런 것들을 책임지려는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언행일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파트너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끌어갈 때도 이분들 꼭 성공할 수 있게끔 이번 달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과 행동이 필요해요. 액션이 필요한 거죠. 쉽게 보면 파트너분이 미팅을 도와줘. 아니 미팅을 이제 잡았어. 그러면 그 파트너가 미팅을 후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든 결과치를 만들어내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저희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를 믿었었을 때 그 결과치는 당연히 파트너가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무조건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면 미팅이 아니라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소개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폰서는 그 고객을 잡고 어떻게든 그분이 제품을 체험을 한다던가 또는 사업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던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고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 파트너분들한테도 더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쉽게 보면 파트너분은 그냥 문의가 와서 소개를 했어. 그러면 저는 그 문의 온 거를 절대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소개를 해주면 저는 스폰서님한테 오늘 그래도 198 무조건 끊고 오겠습니다.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를 하고 가서 198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다 보면 신기한 건 198이 나올 때도 있고 물론 부족해서 55만 원짜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결과를 만드는데 최대한 집중을 했고 그런 것들이 파트너분들한테 오히려 자기가 생각지 못한 범위에 더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 결과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파트너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그래도 따라오시려고 했었고 본인들도 생각지 못했던 소개 활동을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분들의 동기를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를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동기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었고 더 결과치를 빠르게 만들어가는데 집중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끝이네요. 아,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약간 몇 가지 여담을 하자면 제가 파트너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 때 저는 약간 능글맞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이 처음에 갔었을 때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면 그 긴장을 푸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가면서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밝게 목소리를 일부러 높이기도 하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약간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뭘 했었냐면 이제 산타복을 입었어요. 산타복을 입고 근데 그 산타복을 그냥 산타복만 입으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니라 미팅을 갔었을 때 조금 감동을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핫팩을 한 묶음을 삽니다. 핫팩을 한 묶음을 사고 또 이제 보트를 30개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커피를 이제 두포 해서 라이트 두포, 항산화 두포 이렇게 해서 보틀에다가 두포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핫팩을 하나를 넣고 그걸 또 이제 크리스마스면 빨간색의 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빨간색의 트리가 박혀 있는 포장지로 일일이 다 포장을 합니다. 일일이 다 포장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산타 하면 뭐예요? 주머니잖아요. 주문을 할 때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고 이제 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다행히 차 타고 갈 때는 그 복장을 벗고 가요. 벗고 가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차에서 막 낑겨 입어요. 막 정장생 입은 상태로 낑겨 입어요. 낑겨 입고 모자까지 쓰고 약간 수염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수염까지 못 하겠어서 딱 들어가 이제 보따리 들고 들어갑니다. 보따리 들고 들어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 드려요. 하나씩 전달을 했었어요. 일부러 자주 만나는 고객들도 일부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분들이 처음엔 웃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막
어떤 분은 막 울먹이기도 하는 거예요. 저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약간 우스꽝스러우려고 일부러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해보고 또 갑작스럽게 했던 것 중에는 또 편지를 썼었어요. 일부러 편지도 좀 써봤었어요. 왜냐면 고객분들 또는 파트너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편지를 써갖고 뭐 많이 쓴 건 아니지만 포스트잇으로 해서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 저희가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니까 더 힘내주시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 써갖고 그냥 갑작스럽게 노트 있으면은 노트에다 살짝 붙여놓고 몰래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이벤트도 살짝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하고 최대한 많이 가까워지려고 하고 소통도 해보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결국에는 노력하는 만큼 그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이제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쉽게 만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를 경계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제 파트너 분인데 처음에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 사무실 본사에 이제 매주 갔던 거예요. 만나주시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만나주세요. 근데 그 만나러 가서도 카페에서 제가 커피를 사고 커피 사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 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그냥 와서 이제 듣고만 계세요. 처음엔 듣고만 계시길래 이분이랑 어떤 얘기들을 할까. 근데 막상 차 먹으면서 제가 그냥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분한테 사업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예전에는 어떤 걸 뭐 해보신 거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니까 그분이 점점점 허리가 뒤로 약간 젖혀져 있던 분이 허리가 앞으로 오시고 점점점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만났었을 때였나? 여섯 번째 만났었을 때부터는 스폰서님 이제 그만 이렇게 오셔도 된다고 제가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반대로 한 시간을 더 기다린 적도 있어요. 일부러 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습들보다 저희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하려고 했고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노력을 했던 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폰서님께서 항상 미팅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사실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기회를 주러 가는 것 같지만 저희가 기회를 주러 가는 거지만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결국에는 주는 만큼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박 한 통을 사가던 방울토마토 한 바구니를 사가던 보식을 하고 계시면 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그만 것들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더 가져가서 그분들이 약간의 미안함도 또 고마움도 좀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시도도 하고 노력도 했던 것들이 저희가 지금 진행했던 사업이었고요. 결국에는 저희 모습들이 이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비춰지는 만큼 그분들이 반대로 저희한테 감동을 먹고 또는 진정성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경민 사장님이었어요. 경민 사장님이 이제 파트너분이 생겨나셔가지고 파트너분이 막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파트너분이 약간 집안에 이제 경조사가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경민 사장님이 그 파트너분을 생각을 해서 그 경조사까지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참석을 하시고 또 파트너분 위로해 주시고 그런 상황들도 저희가 직접 보고 느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인간적인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가려고 했고 더 관계성이 짙어지도록 사업을 해왔던 게 이 파트너분들을 만들어 가는데 더 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급강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